어떻게 이 과정을 왔나 아까 우리 같은 멤버가 얘기해준 것처럼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한 살 때부터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2018년 말 얘기부터 하자면은 이제 이때 제가 이제 매각을 하게 됐고요, 회사를. 모르시겠지만 이게 접니다, 여기 있는 게. 창의가? 네네. 멀쩡했네.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멀쩡하게 회사를 매각할 때가 있었고 18년 말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19년에는 이제 돈과 시간의 자유를 획득했다고 생각했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자유를 또 가졌다고 믿었던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접니다. 이렇게 생겼었고 이렇게 33년을 산 거였고 근데 이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왜 자유롭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았고 또래에 비해서 시간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최대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평생 이것만 보고 왔는데 막상 그것에 다다르다 보니 그렇지 않구나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도 가고 뭐 집도 사실 뭐 한강뷰 보이는 42층에서 혼자도 살아보고 좋은 차도 사서 타보고 근데도 채워지지가 않더라. 참 이상하다. 다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이게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있던 차에 그때 하필이면 효리음이 참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2016년부터 저도 제 돈도 생겼으니까 제주도 가서 펜션을 지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 나무 좀 베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남은 이제 반백년 인생 50년 넘게를 이렇게 살다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이제 소박하게 꼽았던 때가 이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유롭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또 마음이 꽉 차지도 않았기 때문에 19년도를 그렇게 보내다가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맞아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그림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덜 자랐을 때여가지고 이만큼 이제 자라고 있었고 전시도 많이 다녀보고 그 전까지 전시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전시도 많이 다녀보고 또 여기는 이제 제가 전시를 기획해서 제가 작가들을 불러다가 전시를 기획해봤습니다. 저는 기획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해봤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기획을 해보게 느꼈던 게 전시 기획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너무 잘 봤다고 하는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 작가들이 받는 거예요.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무대에 서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저걸 해보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파티도 기획해보고 색소폰도 배워보고 또 뭐 제주도나 이런 데 혼자 여행도 많이 가보고 계속해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알았던 게 나는 나에게 다른 게 하나도 없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을 그렇게 보내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브런치에 제가 처음으로 글을 남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위대해지지 않을 바에는 대충 살고 말 것이다 라는 글을 남기고 친구들이 미쳤냐고 갑자기 여행 다니고 뭐 머리 기르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남기고 바로 21년 초에 한강뷰 아파트를 만기가 안 되는데 바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복비도 다 내주고 새로 사람도 구해주고 판교로 이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최대한 없고 저를 부르지 않을 만한 곳으로 좀 갔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한편까지는 못 왔지만 판교 정도여도 친구들이 부르려다가 좀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환경을 좀 구축해보자는 생각을 21년도에 처음 했고요. 나는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 판교 집 벽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영감을 준 것들 이런 걸 붙이기 시작했고 교수님과의 첫 만남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도 신기한데 그 브런치를 쓰고 여기 보면은 날짜가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년 1월에 제가 그 교수님 인터뷰 그 전에 20년 11월에 있었던 인터뷰를 보고 제가 이제 좀 감명을 받았어요. 저도 저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목이 이제는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였던 거예요. 그 아티클의 제목이.
그게 좀 이렇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 나도 한번 진짜로 살아보고 싶어서 이러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런 글이 있구나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최진석 철학자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브런치에는 제가 창업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고 제가 생각하는 걸 쓰는 게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는 저희 영감 준 것들을 묶어놓은 게 있는데 그 영감을 저한테 줬던 것들의 첫 페이지에 교수님 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본학교에 오고 다시 가서 알게 됐어요. 그때 교수님 글이 처음 있었다는 걸. 이거 이제 교수님, 그 다음에 교수님에 대한 이제 연탐을 시작했죠. 경민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의 강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파트였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읽기와 말하기 사이에 있어야 되고 사이에 있어야 되고 듣기와 말하기 사이에 있어야 되고 이 사이에 있을 때 인간은 순수해지지 않고 점잖해지지 않고 거칠어집니다. 눈빛이 야성이 들어가요. 짐승의 눈빛을 회복합니다. 이런 내용을 긴 내용이지만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파트였고 참 신기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최진석 교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강대에 다녔던 제 또래 친구들한테 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분 어떤 분인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 얘기만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뀌거나 말이 바뀌었거나 이런 게 없이 그 대학에서 가르치실 때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셨고 이 중간에 이렇게 강연을 하실 때도 같았고 지금 생각해보니 기본학교에서 제가 배운 것들도 같았다. 제가 이제 종종 제 지인들에게 기본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하다 보면 서강대 다녔던 친구들은 그때 자기도 배웠던 내용이다.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 하곤 합니다. 이거는 그런 유튜브에 있는 강의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이제 교수님 내용들을 제가 글로 했던 게 나중에 제 집에 있는 벽에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이건 21년 7월 달에 제가 이제 교수님 강연 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했던 게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가져왔고 그렇게 22년을 다 붙이다 보니까 벽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붙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꽤나 많이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가끔 뭐 이런 날도 있었는데 이제 나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 아포리아를 느끼면서 술 처마시고 울다가 잠든 날도 있었고요. 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남겼던 상황도 있었고 계속 공부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는 게 없으면은 뭐 깨달을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예를 들어 제가 책도 잘 안 읽고 게으르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 외국 드라마 이런 것부터 좀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이건 왕자의 게임에 나왔던 한 캐릭터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뭐 중국으로 치면 삼국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드라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단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걸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 사람이랑 너무 닮아있다는 거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쭉 보면서 봤더니 한 가문의 왕자인데 싸움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멋있고 의리 있고 중요한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맨날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캐릭터 잡혀있던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만한 사람 오로 캐릭터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오버린 마르트리라는 결국에는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장면인데 엄청 큰 거부랑 이제 전투를 하다가 1대1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그 거부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눕혀놓고 때리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빙빙 돌면서 이렇게 창으로 때리면서 뭐 계속 물어봤어요. 잘못했냐 아니냐 잘못했냐 아니냐 근데 끝까지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투구로 좀 썼으면 좋겠다 이 친구한테. 그 다음에 술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술도 마시고 나갔어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에 술도 마셨고 투구도 쓰지 않은 채로 전투에 나갔다가 결국엔 죽은 줄 알았던 그 거인이 그걸 죽지 않았었고 그 거인이 갑자기 이 왕자의 머리통을 잡더니 이렇게 눈을 눌러서 머리통이 부서지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굉장히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자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좀 거만했는지 뭐 이 친구를 보자마자 저를 떠올렸다고 하니까 반면 저도 저를 느끼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있나 보다 이런 탐구들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22년 8월이었는데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제가 교수님 책을 사서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신기한 게 책에 보니까 여기 저 책 읽기 전에 저렇게 날짜를 써놓는데 언제 샀는지 좀 기억하고 싶어서 22년 8월 달에 읽었던 책이고 결국은 22년 10월 29일 날 여기 와가지고 면접 보는 날 저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를 향해 걷는 10걸음을 읽고 여기 왔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를 만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이제 왔죠. 저는 뭐 사실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이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도 아니고 유튜브 이렇게 제가 팔로우 하다가 다음 날이 이제 마지막 지원하는 날이라고 써주셔가지고 기본 학교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빨리 써야겠다 해서 썼던 거였고 그렇게 1차, 2차 에세이가 넘어서 3차 면접까지 이렇게 왔던 게 22년 10월이었고 10월 29일에 처음 한평역에 와봤던 날이었고 아까 공지들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평역이랑 처음 들어봤고 한평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었고 굉장히 낯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눈물에 합격을 하고 첫 일출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 대면 할 때였는데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내적 친밀감이 있었다 보니까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되냐고 해가지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을 집에 보여드렸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서운해하셨어요. 자기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 저렇게 하고 저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게 너무 서운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겨울이어서 머리가 이렇게 얼어붙은 날이 돼도 지금 제 머리가 아니라 교수님 머리인데 김이 저렇게 됐었어요? 네. 그때도 같이 이렇게 산에 올랐었고 또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저는 가장 크게 이제 제 아포리가 깨졌던 것 중에 하나가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준의 차이라는 걸 평소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취향의 차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고 누군가 책 읽고 싶고 누군가 유튜브 보고 싶고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제가 그러다 한번 질문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중가요와 클래식 사이에서 수준의 차이가 있냐, 취향 아니겠느냐고 여쭤봤을 때 명확하게 수준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도 저가 왜 그럼 수준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싫었는지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수준이 낮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걸 그렇게까지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 같았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뻥 뚫린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라는 게 확실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대한 방향은 좀 고민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저한테 중요한 또 그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주도 가서 대충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취향이라 생각했거든요.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 근데 그때 그 선택을 하는 게 참 근데 기분이 달갑지가 않았거든요. 왜 선택인데 달갑지가 않나. 그러던 차에 이제 첫 나는 누구인가라는 저희 과제에서 김근태 반장이 남겼던 글이었어요.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해드렸던 인간의 단상을 3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했던 거기 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아까 설명까지 해줬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어요. 미련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두 번째 인간의 단상이었던 회피하고 싶은 마음, 제 욕망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었구나를 명확히 받아들였고 동시에 김근태 반장이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 브런치의 작은 명예의 전당인 영감 파트에 이걸 제가 감히 실어도 되겠냐라고 이제 반장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득해서 이제 올려놨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또 인사이트 됐던 시점이었고 그렇게 저는 이제 기본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거칠어졌고 확실히 짐승의 눈빛을 회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 저희 모집 요강에 있는 글이거든요. 사람답게 살다가는 일을 숙고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하고 싶은 사람도 되었고 자신의 혁신과 사회 혁신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되었고 도약의 기초를 닦을 목적으로 6개월 동안 한번 결석했습니다만
탕진을 최대한 해보려고 왔던 사람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사회를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는 사회와 저를 그렇게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경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여기 와서 누가 저한테 그러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대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제 명랑한 모습에 이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옆에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산에 올라가서 말씀 주셨던 내용이었는데 세상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무지하지 않고 게으르지만 않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 명랑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지? 저는 원래도 명랑했지만 좀 과하게 명랑해지기까지 했다. 저번에 이제 저의 또 멘토 같은 형님이 저한테 남겼던 그 편지였어요. 왕이 되느냐 광대가 되느냐 전쟁터를 집으로 삼는 결기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 그때 광대하고 싶었거든요. 전쟁터에 살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아플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그래서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학교 다니면서 명확해진 거는 전쟁터를 집으로 삼겠다는 결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의 모험과 저의 전쟁에 대해서. 별 모험은 아니지만 이제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기꺼이 모험을 자처하는 용기에 또 그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도 생겼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이 나이 먹고서 교정하고 이렇게 발음 잘 못하고 굳이 이래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랑 사실 제가 좀 성숙한 인간이라면 정신적으로 늘 이 부장을 하겠지만 이 교정 때문에 늘 그 마우스피스를 끼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즐겁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걸 보니 6개월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신화를 써내려가는 내 모습에 내가 반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해보자면 제 핸드폰 케이스에도 있고 가끔씩 이제 동지들이 물어봤던 게 있어요. 저 그림 그린 건지. 근데 저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그렸던 작품이고 그 작가가 늘 저를 만나면 했던 말이 있었어요. 오빠는 참 예술가 같아 라고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림을 전공해 본 적도 없고 음악을 전공해 본 적도 없고 난 예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너가 예술가지라고 했는데 또 다음에 만나면 오빠 참 예술가 같아 라고 참 얘기를 꾸준히 했던 친구였어요. 저는 계속 거부를 했는데 교수님 책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뭐 동지는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결국에는 연주자도 아닌 음악가도 아닌 예술가로 살자에 대한 게 내가 생각했던 예술가라는 게 그냥 그림 그리면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하면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예술가라는 경지는 굉장히 다른 영역이구나를 느꼈고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확실해졌다. 그래서 아까 그림 그린 친구한테 나 예술가라고 얘기했어요. 예술가가 될 거야. 결국에는 장르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말이었고 가장 저답게 살아보겠다는 말이었고 가장 고유해서 드러나버린 의외성으로 사람들을 늘 감동시켜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예술가로 살겠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때 이렇게 외치고 싶다. 와, 내 인생 연술이었다. 끝!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전쟁터를 집으로 삼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지금 창영이의 전쟁터는 어디인지? 현재 전쟁터는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 군자군과 이제 병력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장르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은 게 현재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타이틀을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뜻을 펼치든 결국은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는 장르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가지려는 전쟁터 안에 있습니다. 네. 끝인가요? 그리고 그 질문 메이트. 거칠어졌다고